안녕하세요. 한스현TV입니다. 올해도 이상고온으로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2주 정도 빨라졌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온으로 개화기에 고온이 지속되기도 하고 꽃샘추위나 갑작스러운 정원 현상으로 냉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시설 재배 작물들은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노지에서 키우는 과수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큰 일교차나 갑작스러운 저온 현상, 늦서리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수 개화기에 발생하는 저온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해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몇 가지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화기에 저온 피해가 나타나는 온도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월동 시기에는 과수들이 휴면 상태라서 영하 20도 정도로 내려가야 저온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사과는 영하 30도 이하에서나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월동기를 지나고 3월부터 생육이 시작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온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개화기에 이르러서는 영하 1도에서 2도 정도만 돼도 냉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저온 피해 온도의 지속 시간인데요. 단 30분만 그 저온 상태가 지속돼도 냉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 지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기에는 밤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특히 서리가 내린 날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과수원에서 개화기 저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주간 일기예보나 일간 일기예보는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연서법이라는 방법입니다. 톱밥이나 땔감나무, 왕겨 등을 태워서 과수원 내 온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300평에 한 20곳 정도 태울 장소를 설치하면 되는데요. 과수원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많이 설치해서 전체 온도를 올려주는 거고요. 효과는 있지만 좀 번거롭고 특히나 요즘 같은 봄 가뭄 시에는 화재 위험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과수원 내에 환기장치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방상팬이라는 시설을 설치해서 바람으로 냉기류가 과수원 내에 머물지 않고 흘러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평에 한 3대 정도씩 설치하면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두 번째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는 과수는 스프링클러로 과수에 물을 뿌려줌으로써 물이 얼음으로 바뀔 때 방출되는 열을 이용해서 그 주변의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물이 뿌려져서 얼면은 오히려 냉해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어는 동안에 그 방출되는 열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영하 7, 8도까지 떨어져도 얼음으로 덮여 있는 가지는 0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과수원에 관련된 설비들이 있어야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사전에 설비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냉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들을 여러 차례 옆면 살포해 주는 겁니다. 식물체 내에서 어는 점, 즉 빙점이라고 하죠. 어는 점을 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성분인 프롤린 그리고 베타인 성분이 있습니다. 프롤린은 필수 아미노산으로서 식물체 내에서 삼투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인은 해저 추출물에 상당히 함유되어 있고 사탕무에서도 추출합니다. 이 베타인 성분도 식물 세포 내에서 팽압을 유지하고 팽압이라는 거 아시죠? 단단하게 세포의 압력을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어는 점을 그 빙점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성분이 많이 함유된 영양제를 사전에 살포해주면 저온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롤린 성분 외에도 꽃가루간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알려진 글루타믹산과 당분을 공급해 주는 것도 꽃이 튼튼해져서 냉해를 극복하는 데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살포 방법은요. 저온이 되기 3, 4일 전에 1차 살포를 하고 저온이 온다고 알려진 직전에 추가 살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한 저온 이후 7일 후에 다시 한 번 더 살포해 주면 더 좋습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이 제대로 들어있는 제품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미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알고 계시다면 그 제품을 제가 말씀드린 그 살포 시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믿을 만한 제품이 없으시다면 저희는 테라솔과 EQ200이라는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테라솔은 스페인에서 효소 가수분해만으로 추출한 고농도 유리아미노산 작물 활성제이고요. 프롤린과 글루타믹산을 포함한 18종의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고르게 함유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유키200은 고농도 유리아미노산, 18종의 고농도 유리아미노산과 해조 추출물 원액이 함께 들어있는, 모두 고농도로 들어있는 유기농업자재입니다. 두 제품 모두 믿을 수 있는 스페인의 수입 완제품입니다. 오늘 과수 개화기 때 저온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직 시설이 없으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비용이 들더라도 방상팬이나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하시면 지속적으로 냉해에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걱정되거나 당장 설비가 없으시면 유리아미노산과 해조 추출물을 저온 시기에 적절히 사용해서 저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시는 기 바랍니다. 방상팬을 이용하시면서 유리아미노산이나 해조 추출물을 함께 살포하신다면 효과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